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의 2024년 성과 분석,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도전과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2024년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인도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부터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가 사업에 미친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테슬라의 2024년 성과. 테슬라는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약 179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 감소한 수치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특히 4분기에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지만 연간 판매 목표치였던 약 51만 5천 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는 최신 실적 발표 후 6%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주가는 총 61% 상승하며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BYD와의 치열한 경쟁.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2024년에 176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테슬라와의 격차를 더욱 좁혔습니다. BYD의 성장세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직면한 경쟁 압박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BYD와의 격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테슬라의 주요 문제점. 테슬라의 2024년 실적 부진은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노후화된 라인업. 소비자들은 테슬라의 차량 라인업이 새로운 모델 없이 정체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앨런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감을 샀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프로모션 압박.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가운데 테슬라 역시 잦은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으로 운영 마진이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사이버트럭과 새로운 로드맵. 테슬라는 2023년 후반에 사이버트럭을 출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저렴한 모델 가격이 약 8만 달러에 달해 대중시장 공략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예상되지만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모델인지 기존 모델의 업데이트 버전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다섯째, 미래 전략과 AI 투자.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핵심 사업을 자동차에서 AI와 로봇공학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도조 슈퍼컴퓨터와 옵티머스 로봇 AI 연구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과 로보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 사이버캡은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로보벤이라는 대형 자율주행 차량도 공개되었습니다. 여섯째, 결론 및 전망. 테슬라는 여전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이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가들은 2025년 역시 테슬라에게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향후 테슬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직면한 도전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미중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전략 수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미국 기업들의 초기 중국 시장 기대와 도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애플, 나이키 같은 미국 대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중요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가 오르고 기업들은 높은 소비자 가격과 보복 관세를 우려하며 로비에 나섰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때 연간 10% 성장률을 자랑했지만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 시장의 매력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에 머물렀고 2025년에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둘째, 미국 기업들의 변화된 태도. 현재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과거처럼 기회의 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정책적 장벽 증가. 중국 정부는 국유 기업을 우대하고 미국 기술을 자국 기술로 대체하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BM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국 내 연구개발 부서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경쟁 심화. 중국 브랜드인 루킨커피와 BYD 같은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루킨커피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잃었고 제너럴 모터스 GM 역시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약 5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기업들에 대한 모색. 미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애플은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로 옮기며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탐색 많은 기업이 동남아시아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로비 활동 축소 미국 정부와의 대화에서도 중국에 대한 옹호를 줄이고 미국 내 투자에 집중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넷째, 미중 관계의 향후 전망.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 유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수출 통제 미국 정부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미국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 과제. 미국 기업들은 단순히 관세나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호도와 현지 경쟁사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현지 브랜드의 부상 중국 브랜드는 더 저렴한 가격과 현지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미지 문제. 일부 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비자와 정부 양측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미중 관계의 변화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갈등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기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